지금 이분 때문에 피해 보시는 배우분 한 분 계시죠? 그 동명이인의 배우 계시잖아요. 김학철 씨. 예. 아 있어요? 김학철 씨 이 동네 살아요. 그 눈매 부리부리하신. 예. 예. 그러니까 김학철이 이제 들어왔어요. 공항에 들어와서 방송하는 오늘 말고 어제 밤 늦게 들어왔는데 이제 공항에서도 기자들과 이야기 좀 하고 그리고 기자회견 하는데 뻔한 거짓말이긴 한데 수해 상황을 제대로 몰라서 연수를 떠났다. 이런 거고요. 지금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자기 변명들을 하고 있어요. 뭐 다수결로 뭔가를 결정했다느니 그 기자가 물어봐요. 공항에서. 자원봉사라도 가실 계획이십니까? 그랬더니 김학철 역시 김학철답더만 제가 그렇게 가면은 좋아들 하시겠어요? 안 간다는 그거는 소리야.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걸 아는 놈이 그래? 이 김학철이 주장하는 그 수해 상황을 정확히 몰랐다는 이런 이야기들과 뭐 다수결은 그럴 수 있어요. 지들 이권에 걸렸으니까 상임위에서 다수결로 갈 수 있는데 수해 상황을 정확히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그때 수해가 난 당시부터 그 수해 지역의 상수도가 다 끊기고 전기가 끊겼어요. 특히 이제 이 시골은 우리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도시에는 상수도관이 지하를 이렇게 쭉 다 계획대로 매설돼 있잖아요. 큰 파이프로. 그리고 지상은 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여 있고. 그런데 시골은 보통 산에서 작은 저수지나 지하 관정을 뚫어서 거기서 가늘다란 파이프로 묻어서 상수도를 끌고 와요. 그런데 충청도 지역에 충청북도에 비가 많이 내리고 산사태가 나면서 그런 상수도관들이 다 끊겼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노출되고 물에 그 흙이 휩쓸려가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아까 푸른나무님도 말씀했지만 이불 빨고 가재도구를 씻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지. 예. 깨끗한 물이 없어서 그나마 그 시뻘건 강물을 그 양수기를 끌어다가 닦았다는 상황이거든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런 어지러운 상황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명박 캠프 조직 특보 출신이라면서요. 헐. 그렇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충북 도의회 자한당 소속 초선 의원이 된 건데 이 정도 물난리에도 저렇게 외유성 출장을 나간다는 걸 보면은 그보다 작은 사안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갔어도 프랑스에 간다고 했던가요? 이탈리아, 프랑스, 유럽 일주였어요. 거기에 미리 그 전날 그 수해가 나기 그 전전날에 미리 가서 그 현지에서 소식을 들었어도 바로 귀국을 해야지 당연한 사안에 이걸 갈까 말까 다수결을 했다. 이게 같이 가기로 했던 의원들끼리 다수결로 정했다는 건 다 마음 한구석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다수결 정했어도 다 가는 걸로 그러니까 했잖아요. 거기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절대 가면 안 된다. 우리 가면은 우리 지금 대민 지원 나가야 된다라고 한 사람만이라도 주장했으면 다수결 같은 거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 가고 싶었지. 그래도 가야지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다수결이라는 제도를 밀어붙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너무 비겁하고 졸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따가 다시 또 다른 얘기를 진행시켜봐야 되는데 사실 김학철 얘는 외유 관거는 욕 먹고 싸지만 발언이 문제가 돼서 지금 더 공분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실제로는 원래 6명이었어요. 원래 6명이었는데 처음에 김학철, 이원구, 박한범, 박봉순 이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고요. 더불어민주당에는 최병윤 이번에 갔다 돌아와서 지금 그 얘기가 돼 있는 거고 다음에 연철음이라고 있어요. 민주당에. 연철음 의원은 아예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진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명이 떠나려고 했어. 공항까지 갔는데 이연구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연구가 또 중간에 빠져요. 그러니까 김학철하고 박한범하고 박봉순하고 최병윤 이 4사람이 간 거예요. 근데 이게 김학철의 거짓말은 뭐냐면은 김학철이 가던 상황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수해가 났어요. 그 다음날 충북도의회가 정부의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기자회견했던 날이 그 다음 날이었고요. 심지어 거기 갔던 사람들 중에 그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사람도 있어. 그리고 그 다음 날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김학철은 상황을 잘 몰라서 갔다고 하는 그 거짓말을 또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연구나 연철음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상황이 심각하니까 아예 안 간 거고요. 그 자기들 나름대로 쉴드는 이런 거예요. 이게 지방선거 전까지 마지막 연수 기회인데 이게 가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국익에 뭔가 좀 도움이 되거나 그런다 그러면 갈 수 있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연수한다 그러고 뭐 또 김학철의 쉴드는 그런 거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행정문화위원회인 거야. 그중에 문화만 딱 떼가지고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간 이유가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 행정에 대한 걸 보기 위해서 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뻔한 거짓말처럼 보이고요. 근데 충주 수해 현장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분이 삽 한 자루로 14시간 복구 작업하다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누구는 충북의 문화를 위해서 필요한 출장이었다고 하고 나몰라라 비행기를 탔고 누군가는 그 빗속에서 복구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은 지금 순직 처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충북을 위한 사람이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면 김학철은 지금 거의 제명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 제명은 지금 확실해 보이는데 그거 갖고도 지금 말이 많아요.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들이었으면 그게 불가능했어요. 제명이란 말.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지방 의원들 몇 석 잃어봐야 자기한테 손에 대는 게 없고 국민적으로 이거 있잖아요. 이쪽에 더불어민주당도 한 명 있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처리할지가 좀 난감해진 상황이긴 한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입장은 그거예요. 일단 윤리위원회 열어서 전과 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자유한국당은 이게 진짜로 포퓰리즘이지 바로 즉각 제명시켜버렸어요. 뭐 절차도 없이요? 물론 당연히 윤리위원회를 열죠. 그건 되게 요식행위죠. 그거는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원래 이렇게 제명시키는 정당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네, 원래 이런 거가 생활인 정당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그냥 외유 간 것은 제명 사유는 아니었을 거고요. 사실 문제는 김학철이죠. 네. 우리 레밍처럼 생긴 그 마차님. 이 방송만큼은 개, 돼지, 레밍 이렇게 가. 멍멍. 멍멍. 레밍은 소리 모르죠. 어떤 소리가 날지 모를 것 같은데. 레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레밍은 정말 귀엽게 생겼더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한국산 그 들쥐하고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근데 본인이 레밍이라고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악의적인 편집의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언론이 레밍 같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레밍 발언이 국민을 비하할 의도가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저는 그럼 무슨 의도로 얘기를 한 건지가 되게 궁금한 귀엽다는 거예요. 의도로 귀엽다나요? 레밍처럼 귀여운 국민들 이런 해지를 할 새끼. 그게 아마 기자가 무슨 김학철하고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다고 편집을 합니까? 그 말들 중에 그 원본을 깐다고 한들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달라질 건 없어 보여요. 물론 악마의 편집은 가능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앞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뒷부분만 이야기하면 이제 상황이 정반대가 되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편집하다 보면. 근데 그거를 기자가 어떤 사람이 국민을 레밍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를 딱 빼고 우리 국민은 레밍이다. 이것이 악의적인 편집이잖아요. 그렇죠. 예. 문맥상으로 보면. 근데 김학철이 평상시 했던 그 이야기 워딩들이나 그 전과가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특별히 어떤 편집을 했건 간에 우리 국민을 쥐떼에 비유합니까? 저는 이 사람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발언으로만 보면. 그리고 다른 의원들은 다 수해 복구에 다 투입을 했어요. 뭐 박봉순 같은 경우에는 19일날 귀국한 날 바로 이날 복구 활동에 뛰어들었는데 김학철은 끝까지 나오지도 않았다고 하죠. 자기가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러네요. 아니 그렇기는 한데 막상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자기도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나서는 현장에 안 나타났다고 하니까 더 괘씸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매 맞아 죽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네. 현장에 가면은 삽자루로 맞을 거야 아마. 그 공항에서 기자회견은 아니고 공항에서는 그냥 기자회견 아니고 그냥 인터뷰 형식. 거였는데 그 소리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을 내가 그 방송을 안 냈는데요. 야, 그건- 뒤쪽에서 배경으로 계속 욕을 해요. 김학철 이 새끼 나와 이 새끼. 너 이 새끼들. 아주 멋있었어요. 한 분 멋진 분 한 분 계셨어요. 진짜. 예, 야, 아주 찰지게 하시더만. 김학철을 보고 있으면 떠오르는 인물 하나 있어요. 생긴 것도 비슷해. 지역구도 비슷해. 김태흠.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것과 하는 말들이 비슷해요. 김태흠 외에 그 눈 부리부리 해가지고 국회 노동자들한테 그 갑질하던 그 인간. 각종 무슨 현안이 있을 때마다 막말에 대해서 그냥 혈압 올리는 그 스타일인데 당장 떨어뜨려야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그 공항에서 인터뷰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이 양반이 눈에 훅가시를 엄청나게 넣고 다니던 거 아니에요. 기자들을 상대로 막 눈에서 막 이 살기가 나와요. 눈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예전에 그 우리 우병우가 기자 막 이렇게 기자들한테 눈 부라리고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심하게 기자들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사실 지방 의원들 좀 수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했잖아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뭐 회칼 들고 난동하는 광주 남구 의원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가끔씩 왜 이런 이야기 하죠. 뭐 푸른 나무가 뭐 정치권에 졸되려고 뭐 정치인들하고 같이 방송한다. 아니거든요. 전혀 생각이 없고요. 그분들도 그런 관점으로 우리하고 방송하지 않아요. 된다고 되지는 줄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 그리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정치할 생각이었으면 이런 짓거리 안 합니다. 현장에 뛰어가서 진짜로 뭔가 누구 보좌관이라도 시작하지.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재밌는 거예요. 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실 무슨 일 한다 그러면 모든 사회적 관계를 인과 아웃으로, 그러니까 인, 아웃, 뭔가를 하는 이유가 뭐뭐 때문일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니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정치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말고 실제로 그렇게 정치하려고 어떤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 왜 무슨 관변단체 비슷한 데서 이렇게 단체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회원도 몇 개 안 되는. 그러다가 그 지역 내에 그 여권에 있는 인사들과 이제 친교를 쌓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지방선거 같은 거 있으면은 자기 무슨 군 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 이런 데 출마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 마치 지방의원이라는 게 대단한 권력이나 되는 것처럼. 사실상이요,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측면은 그런 거였어요. 골목 구석구석까지 행정 서비스, 그것이 닿는 그것을 임명직인 공무원들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뽑아올리는 국민들의 소리를 듣자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다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건데 집안에 땅이 많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되죠. 보통 지역에서는 유지라고 하잖아요. 토호 세력이라고 해서 그 재산이 많거나 땅이 많거나 하는 그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들 중심으로 이런 도의원이고 그 기초의원들을 도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도 이 정도의 배포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불알 두 쪽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진짜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무슨 태극기 집회 같은 데 나가서 센소리 안 해요. 공적이 되니까. 자기가 센소리하고, 그러니까 약간 모자란 사람들한테 사이다라고 소리 들을 정도의 그런 센 발언으로 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불알 두 쪽밖에 없어. 2개씩이나요? 이 사람이 지금 3개일 수도 있어. 에이, 알겠습니다. 김학철. 자, 개, 돼지, 레밍. 아, 정말 열받네. 그런 인간들 그 말 하나 하는 거 들어보면 내가 우리 개, 우리 돼지, 우리 레밍이 개보다 뭘 못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 이런 순환을 당해야 돼 지금. 그래도 개, 돼지, 레밍은 김학철보다 나아요. 하긴, 에이씨. 휩쓸려가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아까 푸른나무님도 말씀했지만 이불 빨고 가재도구를 씻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지. 예. 깨끗한 물이 없어서 그나마 그 시뻘건 강물을 그 양수기를 끌어다가 닦았다는 상황이거든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런 어지러운 상황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명박 캠프 조직 특보 출신이라면서요. 헐. 그렇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충북 도의회의 자한당 소속 초선 의원이 된 건데 이 정도 물난리에도 저렇게 외유성 출장을 나간다는 걸 보면은 그보다 작은 사안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갔어도 프랑스에 간다고 했던가요? 이탈리아, 프랑스, 유럽 그 일주였어요. 거기에 미리 그 전날 그 수해가 나기 그 전전날에 미리 가서 그 현지에서 소식을 들어서도 지금 이분 때문에 피해 보시는 배우분 한 분 계시죠? 그 동명이인의 배우 계시잖아요. 김학철 씨. 예. 아 있어요? 김학철 씨 이 동네 살아요. 아. 그 눈매 부리부리하신. 예. 예. 그러니까 김학철이 이제 들어왔어요. 공항에 들어와서 방송하는 오늘 말고 어제 밤 늦게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이제 공항에서도 기자들과 이야기 좀 하고 그리고 기자회견 하는데 뻔한 거짓말이긴 한데 수해 상황을 제대로 몰라서 연수를 떠났다. 이런 거고요. 지금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자기 병명들을 하고 있어요. 뭐 다수결로 뭔가를 결정했다느니 그 기자가 물어봐요. 공항에서. 자원봉사라도 가실 계획이십니까? 그랬더니 김학철 역시 김학철 답답한. 제가 그렇게 가면은 좋아들 하시겠어요? 안 간다는 그거는 소리야.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걸 아는 놈이 그래? 이 김학철 원래 6명이었는데 처음에 김학철, 이원구, 박한범, 박봉순 이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고요. 더불어민주당에는 최병윤 이번에 갔다 돌아와서 지금 그 이야기가 돼 있는 거고. 다음에 연철음이라고 있어요. 민주당에. 연철음 의원은 아예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진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명이 떠나려고 했어. 공항까지 갔는데 이연구,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연구가 또 중간에 빠져요. 그러니까 김학철하고 박한범하고 박봉순하고 최병윤 이 4사람이 간 거예요. 근데 이게 김학철의 거짓말은 뭐냐면은 김학철이 가던 상황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수해가 났어요. 그 다음 날 충북도의회가
정부의 특별 재난 지역으로 예. 지정해 달라고 기자회견했던 날이 그 다음 날이었고요. 심지어 거기 갔던 사람들 중에 그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사람도 있어. 그리고 그 다음 날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김학철은 상황을 잘 몰라서 갔다고 하는 그 들이 주장하는 그 수해 상황을 정확히 몰랐다는 이런 이야기들과 뭐 다수결은 그럴 수 있어요. 지들 이권에 걸렸으니까 상임위에서 다수결로 갈 수 있는데 수해 상황을 정확히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그때 수해가 난 당시부터 그 수해 지역의 상수도가 다 끊기고 전기가 끊겼어요. 특히 이제 이 시골은 우리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도시에는 상수도관이 지하를 이렇게 쭉 다 계획대로 매설돼 있잖아요. 큰 파이프로. 그리고 지상은 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여 있고. 그런데 시골은 보통 산에서 작은 저수지나 지하 관정을 뚫어서 거기서 가늘다란 파이프로 묻어서 상수도를 끌고 와요. 그런데 충청도 지역에 충청북도에 비가 많이 내리고 산사태가 나면서 그런 상수도관들이 다 끊겼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노출되고 물에 그 네. 흙이 바로 귀국을 해야지 당연한 사안에 이걸 갈까 말까 다수결을 했다. 이게 같이 가기로 했던 의원들끼리 다수결로 정했다는 건 다 마음 한구석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다수결 정했어도 다 가는 걸로 그러니까 했잖아요. 거기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절대 가면 안 된다. 우리 가면은 우리 지금 대민 지원 나가야 된다라고 한 사람만이라도 주장했으면 다수결 같은 거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인간들 마음속에 가고 싶었지. 그래도 가야지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다수결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너무 비겁하고 졸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따가 다시 또 다른 얘기를 진행시켜봐야 되는데 사실 김학철 얘는 외유 관건은 욕 먹고 싸지만 발언이 문제가 돼서 지금 더 공분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예. 실제로는 원래 6명이었어요. 원래